곡이셨으면 힙합 쪽 작곡하신 거예요? 네, 비트 유튜브에 올리긴 했었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아서 조금 노선을 바꿨어요. 아, 그쵸. 비트 요즘 시장 너무 네, 좀 크고 하다 보니까. 먼저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한 아이라고 하고요. 혹시 시선 어디로 드는 줄?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한 아이라고 하고요. 네. 좀 힙합이긴 한데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그냥 하는 음악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대학교 때 1학년 때 이제 장기자랑을 하면 깔로아 밀크라는 양주를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공연을 거기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무대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근황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사실 컨텐츠라고 해야 될지 사실상 제 마케팅을 좀 위주로 요즘은 집중을 하고 있고 달에 한국에서 2곡 정도는 꾸준히 내려고 프로젝트랑 같이 짜서 발매랑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중에 질문을 남겨주신 게 있는데 혹시 주말에 홍대 클럽으로 자주 놀러 가시는지? 진짜 어릴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안 가는 공연 때만 가요. 대신에 이제 갈 일이 생기면 체력만 좋으면 약간 클럽이 재밌다기보다 도장 찍기? 도장 깨기. 네. 놀러 간 김에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손에 도장 찍어주잖아요. 아, 그런 느낌으로? 네, 재밌더라고요. 국내외 이제 좋아하는 가수와 즐겨 듣는 노래를 여쭙고 싶은데 혹시 있을까요? 국내는 사실 일본인님 너무 좋아하고 일본인님 건 그냥 신곡 나오는 대로 좀 듣는 편이고 최근엔 하이 많이 듣고 있고요. 사실 국내 노래를 잘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외국 해외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스노우 더 프로젝트랑 돈톨리버 그리고 좋아하는 거 크리터라고 있는데 네. CR1TTER이에요. 국내 아티스트는 이제 많이 안 들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존경하는 힙합 아티스트 3분 그러니까 해외까지 포함을 해서 한다면 있을까요? 탑3 정도? 지금 딱 그대로 이렇게 3번 그게 좀 자극이 그래야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 노래를 듣고 이거 엄청 열심히 하세요. 혹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분들도 다 달마다 내고 스노우 더 프로젝트님은 제가 대학교 시작할 때부터 해서 계속 보고 있는 분인데 그때 엄청 작았는데 지금 조회수도 1억짜리 음악도 있고 그래서 달마다 근데 꾸준히 내고 열심히 하고 국내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유명한 아이님의 힙합곡 탑3 그러니까 이 스노우 프로덕, 돈톨리버, 크리터 이분까지 포함을 해서 힙합곡 탑3를 뽑는다면? 일단은 스노우 더 프로덕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재미없지 않을까요? 딱 3개만 뽑는다면? 네. 라는 노래 좋아하거든요. UHH고 네. 제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듣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최근에 커버했었는데 돈톨리버 크로스페이디드라는 곡. 그거 잘 들었어요. 네네. 그거 좀 좋아해가지고 사실 P&B 락도 많이 듣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노래는 그냥 플리만 틀어놓는 느낌이라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많이 듣는 거는 크리터 노래인데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페이데이라는 소신 있게. 소신 있게. 네, 그냥 소신 있게.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페이데이에 빅보이 빅댄스 그 노래가 있거든요. 가사가 그건데 잠깐 봐도 돼요. 안에 짤인데. 빅보이 맞아요. 페이데이의 빅보이. 네. 제일 하고 싶은 음악적 방향성이랑 유명한 아이님이 음악적인 면에서 최고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톤인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넣으면 가사가 좀 쉽다는 게 강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가사가 너무 직관적이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랩 가사 같은 경우는 되게 풀어서 좀 쓰는 편인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단순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분들도 있고 복잡하지 않아서 좋다는 분들도 있어서 취향이 좀 나뉘는 가사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 외에 또 고쳐야 될 단점이 있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사는 그 모토가 단점을 감정으로 만들자에 좀 가까워서 문제로 치자면 사실 즉흥적인 게 제일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실행력이 좋다는 강점이 있어서 강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보통 가사를 쓸 때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는지? 저는 이제 현장에서 바로 봤거나 뭐 갤러리아 가서 뭐를 봤다 이러면 가사 한 문장으로 쓰고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제목이 되게 카피라이팅이 잘 된 게 많거든요. 제목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성수기인 적도 없었는데 내가 비수기라니 이런 거. 아니면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 보면 슬픈 플레이리스트 이름을 적어 들어가면 댓글에 사람들이 막 글을 써놓거든요. 이렇게 여러 명이. 그런 거 보면서도 영감 얻고 좀 직관적으로 많이 얻는 편인 것 같아요. 비트를 고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신경 쓰는 게 있을까요? 비트는 사실 가사를 쓰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비트를 쓰는 게 좀 오래 걸리는데 디깅을 하면 3, 4일? 진짜 거의 하루 종일 비트만 랩보다 비트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처음에 배 탔을 때 안 넣으면 아예 안 써요. 비트메이커 분들이랑 작업하기가 좀 어려워요. 팩을 보통 보내주시는데 보통 처음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하려고 비트를 찍고 스스로 직접 비트 메이킹을? 네, 그게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이거는 네. 사전 질문은 아닌데 네네. 그러면 얼마든지. 네. 최근에 발매하신 곡 중에 직접 비트 찍으신 게 있으실까요? 금천구 독산로. 그걸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처음 알았다. 네, 그쵸. 이제 널 보고 싶다면 먼저 나 걸어서 독산로 35km 그니까 저 고기로 전화 걸어 널 데리고 내가 좋아한 가게로 독산 35km 초대할게 여기로 전화 걸어 널 데리고 내가 좋아한 그래서 약간 카페로 제 느낌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곧 발매될 곡들도 지금 같이 여기 작업실 쓰는 친구랑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 비트거나 아니면 제가 찍거나로 다. 혹시 방금 들어가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저분 소개도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제 정마필이라고 해서 제 이제 크레딧 보면 민마랑 비트 도와주는 친구고요. 그렇게 좀 다 같이 쓰고 레슨생도 좀 다 같이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공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발매한 곡들의 에피소드, 그러니까 6개월이나 지났어 금천구 독산로 이제 갤러리아 이렇게 있으신데 전부 부인의 실화인 거예요? 네, 그렇죠. 금천구 독산로는 지금 집이 독산로 35개인데 좀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가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든요. 독산로 35개. 근데 진짜 저희 집 앞이란 말이에요. 이제 독산로는 금천구에 청춘빌딩이라고 네. 청년들 위한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예술활동을 지원해주는 건데 그때 만들게 돼요. 진짜 금천구랑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갤러리아 갔는데 제가 50만 원을 들고 갔는데 네. 생일 선물 50만 원 받아서 이거면 반팔 한 3개 사고 반바지 2개? 이거 그때 어버이날이어가지고 아빠 반팔 하나, 엄마 하나 좀 비싼 거 사드려야겠다 하고 갔는데 갤러리 압구정점이 좀 더 명품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가봤었는데 근데 거기 가니까 하나도 못 써더라고요. 50만 원. 반팔 이렇게 집으니까 60만 원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현타가 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엄청 유명한 래퍼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여자친구분이랑 이렇게 쇼핑백 들고 가는데 현타가 너무 와가지고 약간 이런 거 열등감을 좀 풀어내도 좋겠다 해서 가사 썼고 6개월이 지났어는 옛날에 비싼 노래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사크에. 그걸 좀 디벨롭을 한 것도 있고 남자친구한테 헤어지면서 들었던 말을 썼어요.
저도 사족이긴 한데 네. 대전에도 갤러리아가 있거든요. 맞아요. 갤러리아 쓰니까 뜨더라고요. 네. 네, 저희 집이 그 근처라서 거기도 막 그런가요? 아마 가격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갤러리아가 거기가 분점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대전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나 살짝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쵸. 갤러리아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돈 내고. 그러니까 지방분들은 거의 대전이셔서 아는 거지 경상도 쪽에서는 아예 모르더라고요. 네, 갤러리아 건물이 아마 3개가 2개밖에 없어요. 그쵸. 네, 좀 흥미로운 에피소드였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만든 노래들 중에서 아까 소개해주신 거 포함해가지고 본인의 가장 최애곡은 어떤 건가요? 가장 애정하시는? 시간이 없어가 한 3년 정도 최애곡이었는데 시간이 없어라는 곡이 지금은 금천구 독산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바뀐 건지 자기 최면을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더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 듣기도 좋고 그래서 좀 좋아하는 곡인 것 같아요. 다른 유명한 래퍼분들하고 작업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NSW님이랑 노유나님, 한유아님, 그리고 YL님, 포리님이랑 같이 하셨는데 이들하고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후기 조금씩 짧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대회를 사실상 나가서 알게 된 포린 같은 경우 대회를 나가서 알게 된 케이스고 대회 통해서 보통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회를 진짜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보통 알게 되고 물론 대회를 나갔다고 해서 이렇게 당연히 딱 봐도 보이겠지만 다 친해지진 않는데 같은 팀이었어서 작업하게 됐고 포린 같은 경우 이번에 작업할 때는 진짜 급하게 연락했어요. 너무 바쁜데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그 외 윤이나 한유아님, 스킨브라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인한테 여쭤봐서 연락처 드리고 꼭 보내드려서 괜찮다 하면 이제 피처링을 받았는데 한유아님이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스킨브라우님도 인상 깊었는데 한유아님은 노래를 받았는데 시작이 유명한 아이가 될래로 돼 있는 거예요. 가사 시작이. 주변 래퍼들 다 이런 타입의 노래를 내게 부탁해. 유명한 아이가 될래 기타 잡은 게 밤 자기 전에 너를 위해 노래 불렀지 12시가 되기 전에. 어떻게 그러니까 유명한 아이랑 랩네임이 좀 특이한 랩네임이니까 이거 제목으로 하신 건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 그건 아니었는데 너무 감사한 부분이었고 오히려 스키니브라운님은 그래요? 하시더니 이제 녹음실을 같이 가서 현장에서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녹음을 받으러 가가지고 재밌었어요. 어떻게 쓰는지도 구경할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같이 작업하셨던 분들 중에 이분하고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저는 한유아님이긴 한데 당시 곡이 좋기는 한데 모질이라는 곡이 좋긴 한데 이제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모든 래퍼들이 다 그렇겠지만 한 달만 지나도 자기 곡이 약간 애매해지거든요. 지금도 당연히 저는 이제 한 달 지나고 보긴 해요, 곡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좋다 이게 아니면 한 달 지나서 내가 들을 것 같은 곡을 발매하거든요. 남이 들을 것 같은 곡보다 제가 들을 것 같은 곡을 발매를 하는데 모질이는 한 달 지나서 내가 듣겠다 해서 발매를 했는데 지금 제가 좀 디벨롭이 더 된 것 같아서 더 나은 곡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다. 지금까지 작업하셨던 분들 외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이분하고 작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저는 릴보이님이고요. 어디를 가도 인터뷰를 해도 국내에서는 릴보이님이랑 빼놓고님 그냥 빠져있어가지고 너무 해보고 싶은데 연락은 한번 그냥 더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완벽한 곡을 만들어졌을 때 연락 한번 해보고 싶다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싱글과 이제 피처링 그리고 단체 위주로 발매를 하셨는데 EP나 정규 단위 앨범 혹시 준비 중에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준비 중에 있다면 이제 앨범명이나 아니면 짧게 소개가 가능하실까요? 그 앨범 같은 경우는 원래 이번 9월에서 10월쯤에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좀 틀었어요. 이것도 즉흥적으로 틀어서 그냥 바로 실행을 해버려서 이걸로 갈 것 같거든요. 글로브 스핀이라고 해서 지붕을 돌려서 딱 찍어서 그나라 사람이랑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까지 하는 것보다 그냥 나도 이거 해볼래 라는 식으로 해서 같은 느낌을 보여줬는데 제가 릴스에서 좋게 느꼈던 아티스트들한테 연락을 해서 피처링을 받아서 콘텐츠로 짜는 거 그렇게 해서 EP로 한번 보고 싶다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해외 피처링이 될 것 같긴 해요. 정규 앨범은 12월에 내고 싶긴 한데 12월에 제가 수술을 하고 다리가 작년부터 부러졌어가지고 작년 8월에 한번 부러지고 12월에 한번 더 부러졌어요. 그 양쪽이 부러져서 1년 뒤에 이제 12월에 수술을 해서 철심을 빼야 돼서 그때 전에 나오지 않으면 앨범은 미뤄지고 EP만 약간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겠는 게 갑자기 뭐가 꽂히면 또 즉흥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면 EP는 9월에서 10월 예정이시고 네. 정규는 12월 예정이라고. 네, 언제든 변동 가능한 인생인 것만. 네. 실물 앨범으로 패키지로 이제 발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EP는 아니고 정규 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래퍼들끼리도 얘기하는 건데 정규 없으면 살짝 안 쳐주는 느낌이 묘하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좀 신중하고 싶어서 제 가치관상 쟤도 했으니까 나도 해야겠다 이건 아니어서 제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하고 싶다가 좀 센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시고 인스타에서도 이제 꾸준히 활동 중이신데 홍보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것 같으신가요? 작년 11월부터 제가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11월 달에 대충 인스타 팔로우가 잡더비트도 나오고 쇼도 잠깐 나오고 뭐 이런 거 했었을 때 6천 정도였는데 그런 마케팅 하면서 2만까지 갔었거든요. 팔로워가 2만까지 가고 유튜브도 그렇고 틱톡은 200에서 시작해서 지금 5,000원이구나. 사실 근데 뼈를 갈고 있긴 해요. 거의 매일 거의 업로드 하다시피 쇼츠부터 다 하고 있고 계획을 할 때 그것도 즉흥적이었어요. 야 이거 무조건 마케팅 해야 된다 라고 하고 릴스에도 좀 그 말이 되게 많은데 곡을 내고 핀치노님이 하셨나? 곡을 내고 하늘에 빌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 2, 3, 4, 5, 6 일곱 여덟 세어봐라 앨범으로 5만 장이 쉬워 이럴 때 브랜딩을 안 하면 뭐 하는지 알고 싶어 혹시 앨범 내고 다들 하늘에다 빌어 마케팅을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밖에서 알아보는 팬들이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밖에 다닐 때 안경 끼고 오죠. 곡을 그거 그냥 진짜 범생이 안경 끼고 이렇게 돌아다녀서 잘 없는데 DM이 되게 많이 와요. 본 것 같아요. 막 버스 3점 몇 번에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는데 솔직히 제가 그냥 한국인 표준상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확 튀는 느낌은 아니어서 어디서 봤다 이런 것도 많고 갑자기 어느 래퍼분 파티를 누가 갔나 봐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택시를 보내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저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는 간 적이 없는데? 네, 저 파티 간 적이 없어요.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 연락 중에 실제로 동선이 겹쳤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알아봤다 그런 경우는 또 있으신 거죠? 네, 한 번은 있어요. 그 밖에서 안에서 회 먹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기웃기웃 불러서 뭐지?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쓱 와서 해서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는 거 있어요. 곡 홍보나 이런 거 외에 좀 이제 다르게 구상적인 컨텐츠가 혹시 있으신가요? 글로스핀이랑 실제로 뭐 불러주러 가는 거 이런 걸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뭐 요청을 받아서 어디 가서 불러준다던가 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 느낌보다는 지금까지 살짝 우울한 걸 좀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텐션을 달려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 흐름인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나 네. 드랍 더 비트, 랩컵 등의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셨는데 전체적인 참여 후기가 이제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그치. 너무 힘든 것 같아. 그 대회할 때는 그러니까 사실 대회도 그냥 전날에 넣거든요. 할까 말까 하다가 해? 이러고 넣어버리는데 너무 힘들고 예를 들어 쇼미나 격투비트 이렇게 하면 저는
아예 놔버려요. 잠깐 6개월 정도 그냥 음악을 아예 안 들어요. 길면 6개월이고 짧으면 3개월인데 그냥 아예 안 듣고 그 장르에 순간 질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긴장감? 텐션? 제가 그런 거에 너무 약해서 공연 전에도 그 텐션이 좀 울거든요. 불안감 때문에. 근데 그런 게 극대화되는 순간이 막 몇 달씩 가니까 또 짧게 나 떨어지겠지? 했는데 또 길게 가요 이게. 근데 이제는 좀 생각을 아예 바꿔서 레코드 이후로 무조건 건강 위주, 웬만하면 프로그램을 좀 지향하고 제 컨텐츠를 찍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즐거웠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피드백을 받을 때가 좀 가장 즐거웠고요. 진짜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거나 아니면 팀을 짜면 엄청 제가 뭐가 문제였는지 좀 느끼게 됐어요. 근데 랩업 하면서 흔히반나나 우리 팀 자체에서 훨씬 많이 느껴졌거든요. 확 바뀐 것 같아요. 가사 쓰는 게 지금은 티가 안 나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더 탄탄해지는 것 같고 그런 강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아쉬웠던 점은 이번에는 아쉬웠던 점은 그 이후의 상태가 좀 아쉬워요. 그 이후에 외로운 상태가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놓아도 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등감이 좀 센 편이라 그게 못 됐던 게 평생 안 고쳐질 것 같아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했던 네네네 그런 게 좀 아쉬운 거나 최선을 다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틀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드랍더비트 1화 때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대회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짜놓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드랍더비트 1화 때 해봤어요. 그러니까 비트가 주어져서 새로 써야 된다거나 팀이니까 팀 흐름에 맞게 써야 된다거나 랩컵도 그렇고 그 상황에 맞춰서 새로 쓰거나 아니면 분위기에 맞추거나 해야 했는데 순전히 제 걸로 간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근데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쉬운 점 생겼어요. 그냥 밀고 나갈 걸 제 거를 밀고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프로그램 할 때. I got a big trophy on this game. 대내고 전부 팀 플레이는 모두 still 해. So earn my cash. 발루전 너네 골은 모두 다 backup and rocket. So I got easy to this game. So who come in? king or team. 모두 날 믿어 빌어 잡을 way I will kill. king or team. 모두 날 믿어 빌어 잡을 way I will kill. 여긴 우리들의 축제. 쟤네들은 불러 nightmare. Hey baby hurry run away. I've been late so yeah that this game with my pain kill. Oh yeah that this pain. 이건 내 다짐이랑 모두 비슷해. 묻어내 skip my bro. Hey I will call you my baby. 내 팀원들 손에 빌려 bound this bow. 한입 누가 가져갈래 who can handle this so. Yeah I told you nobody can catch me on this so. Yeah 쇼미를 비롯한 차후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또 이제 개최가 된다면 또 꾸준히 참여 의사가 있으신가요? 이번 연도에는 올해는? 네 이번 연도에는 없는 게 프로젝트들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 그 프로젝트들을 하려면 주에 한 곡씩 나와야 되는데 주에 한 곡씩 거의 나와야 되는 수준의 스케줄이어가지고 한 곡 받고 믹싱하고 그럼 또 비트 찍고 그러면 정신이 없어서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번 연도에는 어떤 것도 나가지 않을 생각이고요. 랩컵 때도 보면 제가 휠체어 끌고 랩컵에 참여했었거든요. 한 3화까지인가? 네. 그러니까 건강이 지금 좀 건강을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콘텐츠만 일단 주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공연을 이제 꾸준히 참여하시는데 보통 섭외가 오는 편인가요? 네, 공연은 다 섭외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DM이나 아니면 원래 알던 사람이나 아니면 누구 공연이어서 누가 와달라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연을 가는 것 같고 클럽 공연 같은 경우는 가끔씩 어떻게 연결이 돼서 오는데 거의 다 DM인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그냥 웬만하면 참여를 하려고 해요. 보통 그러면 부르는 곡들은 좀 신나는 곡 위주인가요?
네, 맞아요. 발매한 거랑 다르게 거기서는 발매 안 한 것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완전히 빡센데 믹스테이프이 제가 다 완전 빡센데 네, 그래서... 잘 들었어요. 아, 네. 공연에서 이제 팬분들의 호응은 좀 충분하신 편인가요? 네. 그리고 사실 곡 자체를 어떤 사람이어도 호응을 할 수 있는 걸로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잉을 갖고 가는 경우는 약간 욕심? 아, 이거는 냈으니까 한번 공연을 해야지. 릴스 올릴 거 만들어야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텐션상 뭔가 딱 팍 바뀐다던가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바이브를 갖고 와서 호응을 주는 경우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인지도도 있겠고 생활고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중에 이제 가장 힘든 것, 가장 고민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이 일단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이제는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거의 인터뷰로 처음 얘기하는데 작년에 제가 다리가 6월쯤에 부러졌잖아요. 지금 9시 3세였거든요. 네. 2월부터 제가 대학병원을 다녔어요. 여기 림프가 너무 커져서 림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뭔가 계속 차도를 보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게 원래 제가 생활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건강이. 그러니까 격투비트 할 때 힘들었던 건 최선을 못 다했던 부분도 사실 그때 쓰리잡을 하면서 촬영을 했어서 거의 못 자고 그냥 계속 곡 쓰고, 일이 11시에서 한 7시 끝나면 바로 연습하러 가고 연습하고 2시부터 또 일하고, 그때 쓰리잡이었으니까 거의 풀로 하니까 계속 몸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생활고라기보다는 지금 애니메이팅을 하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그쪽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수입이 들어와서 건강이 이미 좀 망가진 편이라 좀 더 건강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음악을 계속하는 이유? 그냥 이제 이게 삶이 된 느낌이에요. 약간 저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누구는 기만이 내려오는데 그 말 하는 사람이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저만큼 오래 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제 수준인 것 같고, 꾸준히 하는 거라 질문이 뭐 처음 음악할 때 10년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쭉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안 하는 제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듯이 그만둔다는 개념이 이제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애니메이팅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르게 노력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생활고는 이제 애니메이팅으로 최대한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운동은 조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재활도 조금 열심히 다니고 있고, 옛날에는 그런 거 귀찮아서 안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 영양제 한 7개 챙겨 먹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옛날에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저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은 이렇게 한 하루 종일 세우고 흐지부지 됐는데 그냥 이제 저지르고 와요. 저지르고 몸 좀 갈리고 저지르고 몸 좀 갈리고, 그걸 최대한 단점을 장점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해보고 싶은 활동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규가 일단 가장 큰 목표였긴 했어서 릴스랑 컨텐츠적인 부분을 조금 더 위주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 기준으로 이제 활동 연도가 19년부터 네, 근데 아마 발매가 19년도일 수도 있고 아마 내린 게 있을 거예요. 그 19년도 음악을 내린 게 있을 거고 16년도부터. 16년. 그러면 훨씬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16년부터 24년까지 이제 쭉 활동하시면서 앞으로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신인들이 또 이제 나올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한다면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강점으로 살리시고요. 술 마시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4명이 클럽 가서 놀고 키클 가서 놀고 그들한테 안주결도 해서 그런 식으로 살리시고, 즉흥적이다? 일단 저지르고 보시고, 그러니까 좀 단점을 장점으로 최대한 살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가난하다? 그럼 그걸 가사로 최대한 많이 써서
부자는 가난을 흉내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그것도 장점을 생각해요. 일단 그런 삶을 사시고 재능이 없으면 꾸준히 할 생각을 가지시고 재능이 있으시면 주변 피드백을 계속 받으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진짜 재능 있는 친구인데 한순간에 보여버리더라고요. 피드백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피드백? 이럴 때 좀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그래서 걸러듣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예 안 받게 돼요. 내가 나 부산말로 내가 난데? 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낸데? 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만 하면 진짜 무조건 롱런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재능이 없으시면 누군가는 저보고 막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는 뭐 먹고 살만해지긴 했거든요. 음악 덕분에 먹고 살만해지긴 해서 그 힘든 시기는 당연히 있겠지만 버티는데 많이 힘들 걸 감수하고 버텨라 이거 같아요. 네.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미있었고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약간 저도 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갑자기 근데 갑자기 또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잠깐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당장에 저질러놓은 프로젝트 먼저 해결하고 차근차근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후에 한 6개월 뒤에 어쩌다가 누군가가 이제 유튜브 채널 이걸 보게 됐을 때 이때는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됐네? 가 되고 싶다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 영상 멋지게 편집해서 네. 올렸을 때 네. 팍 터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작업하셨던 분들 외에 기회가 된다면 이분하고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이거는 그 혹시나 그러면 아닌가? 이유 할 것 같긴 해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할까요? 그쵸? 스포. 이건 너무 스포요. 이거 컷하고 다시 설명. 그러면은 이 부분은 편집 단계에서 원하신다면 편집 단계에 써낼게요. 네. 컷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네, 그럼 다시 한번.